콘스탄티노플, 도시들의 여왕.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도시 중 하나였으며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이 절정에 달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삶이 어땠을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시간 여행을 해 서기 565년으로 돌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해에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다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장소와 어떤 명소들을 보았을까요? 동로마 제국의 그 웅장한 수도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명한 츠윅시포스 목욕탕을 방문하거나 인상적인 포럼과 오래된 신전을 구경하고 장엄한 거대 님파이온에 감탄하거나 황궁의 입구를 보는 것이었을까요? 선술집에서 잔치를 열고 와인을 너무 마셨을 수도 있겠죠. 오늘 저와 함께하며 그 찬란했던 도시가 가장 번영했을 때 방문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을지 알아봅시다. 지금은 서기 565년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도시는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문객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으로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해 육로로 들어와 도시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황금문을 통해 입장합니다. 이 광경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거대하고 인상적인 터도시우스의 육상 성벽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황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인상적인 문은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로 멋진 광경일 것입니다. 흰 대리석으로 덮여 있고 위에는 황금 조각상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문 자체도 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와 메사위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매우 크고 기둥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건물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결코 밀집해서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고 주로 농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메사위를 계속 걸으면서 천천히 도시의 중심부로 다가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안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황제 포럼. 이것이 바로 아르카디우스 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은 터도시우스의 아들인 황제 아르카디우스의 통치 시기인 서기 403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직사각형이었고 그 중앙에는 꼭대기에 아르카디우스의 동상이 있는 개선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포럼을 떠나면 메사를 따라 계속 이동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의 옛 성벽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록스 포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은 서기 4세기 어느 시점에 지어진 많은 상점들이 있는 직사각형 포럼이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청동으로 만든 소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기 몇 년 전만 해도 이 포럼은 화재로 손상됐습니다. 따라서 565년경에는 이곳이 복원되어서 놀랄 만큼 새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메사를 따라 계속 걸었고 포rum 아마스트리아눔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원형 신전인 헬리오스 신전이 있었지만 565년경에는 분명히 교회로 개조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교도 숭배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그 화려한 포rum의 반대편에는 카피톨리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이교도 신전이었지만 이교도가 억압된 후에는 그 신전이 고등교육기관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웅장한 장소인 유명한 성스러운 사도교회로 잠시 들르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 교회는 화려함에 있어 하기야 소피아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시작했고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가 완성했습니다. 서기 340년대에 이 교회는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근처에는 발렌스 수도교가 도시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구조물은 발렌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세워졌으며 서기 36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수도교는 120km 떨어진 곳에서 콘스탄티노플에 신선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수도교를 따라 더 걸어가면 그 끝에는 님프들에게 바쳐진 인상적인 님파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곳에 많은 이교도 조각상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방문할 즈음에는 로마 황제나 철학자들의 좀 더 중립적인 조각상들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사도 교회에서 발렌스 수도교를 따라 돌아가다가
님파ion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다음으로 웅장한 광장인 터도시우스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직사각형 광장은 원래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지어졌지만 이후 393년에 터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매우 아름답게 장식된 개선문들과 개선 기둥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메사 위를 계속 걸어가면서 도시의 중심부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건물들이 가장 밀집해 있었고 가장 화려한 건물들과 광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서 당신은 메사 왼쪽에서부터 와서 콘스탄티누스의 원형 또는 타원형 광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상적인 광장에 들어서면 당신은 완전히 압도당해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광장의 한쪽에는 또 다른 님파ion이 있었는데 대형 님파ion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인상적인 광경은 아테나 프로마코스의 동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서 있던 아테나 프로마코스와 동일한 동상이었습니다. 이 동상은 465년경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져 콘스탄티누스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콘스탄티누스의 개선 기둥이 보였고 그 꼭대기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신 아폴론으로 묘사된 황금 동상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옛 상원 의사당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 건물은 원형 신전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문할 즈음에는 더 이상 상원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565년에는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장관을 이루는 포름을 나와 메사를 따라 도시의 중심부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과 상점, 상인들의 밀집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꽤 붐볐을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상인들이 대도시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상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영토는 565년에 절정에 달했으며 이전 서로마 제국의 많은 영토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의 활기는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미 유스티니아누스의 기마상이 세워진 유스티니아누스 기둥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멀리서도 놀라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히포드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은 로마의 것보다 약간 작았지만 여전히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이 450m, 너비 130m로 10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 파벌인 화이트, 그린, 레드, 블루는 항상 화려한 경주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공개적인 반란으로 번지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도시 전체가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장면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이 광란의 광경을 목격한 후 당신은 도시의 중심 광장인 아우구스타이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기야 소피아, 여러 개선 기둥들 중 유스티니아누스의 가장 높은 기둥, 그리고 많은 상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 상인들 중 한 곳에 가서 먼 나라에서 온 인상적인 상품들을 두고 흥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격에 물건을 사고 희귀 아이템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아우구스타이온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큰 목욕탕이 있었는데 이 도시는 목욕탕이 많았지만 이곳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목욕탕들은 서기 532년 니카 폭동 때 심하게 파손된 후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훨씬 더 기독교적이고 덜 이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 영웅들과 철학자들의 조각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도덕 규칙이 훨씬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별도의 방이 있었고 종종 여성과 남성을 위한 별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목욕시설의 여러 방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을 나와 아우구스타이온으로 돌아가면 마그나우라가 보일 것입니다. 이 건물은 532년에 폭동으로 이전 건물이 파괴된 후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당신이 방문했을 당시 이 건물은 완전히 새로 지어진 상태였으며
회의와 근처에 있던 오래된 명망 높은 원로원 의원들을 위한 새로운 원로원 회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이 방문하기 전 찰케가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화려한 건물이었을 것이며 황궁으로 들어가는 의식용 입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가장 웅장한 건물을 방문할 시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 즉 하기야 소피아는 건축에 능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지은 또 다른 건축물이었습니다. 도매 지름은 약 33m였고 내부 높이는 55.6m에 달했습니다. 내부에는 전체 상부가 새롭게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로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본 후에는 아마도 이곳 옛 비잔티움의 고대 아크로폴리스를 방문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전에는 많은 신전에서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사람들이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쯤에는 이 신전들 대부분이 해체되어 그 건축 자재들이 다른 건물들을 짓는데 재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슬픈 광경에서 벗어나 기분을 달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수백 개의 선술집 중 하나를 방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는 음식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과 와인도 있어서 분명히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에게 건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우정에도 건배를. 그건 내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웃긴 얘기야. 밤은 아직 젊으니 마시자. 여기 와인 좀 더 주세요. 마셔, 내 친구. 이 술집 방문이 조금 과해졌을 수도 있으니 다음날 아침에는 도시 곳곳에 있는 많은 분수 중 하나에서 몸을 상쾌하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의 시간이 끝나가면서 당신은 거리를 거닐며 도시의 풍경과 소리를 마지막으로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콘스탄티노플을 배로 떠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도시는 크기가 다양한 많은 항구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배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콘스탄티노플의 항구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전쟁으로 황폐해진 서쪽, 특히 옛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번성하는 수도로 피난처를 찾으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콘스탄티노플을 떠나면 도시의 인상적인 스카이라인을 뒤돌아보게 되고 햇빛에 반짝이는 수많은 돔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물론 하기야 소피아의 돔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콘스탄티노플이 전성기였던 시절,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도시였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셈입니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후기 역사의 소중한 친구 여러분, 제가 565년에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다고 상상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서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도시 중 가장 인상적인 도시 중 하나인 콘스탄티노플 방문을 즐기셨길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파트런을 통해 이 채널을 후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레온 후원자분들 덕분에 아직 후기 로마 역사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 중 일부는 앙투안 힐베르트의 작품을 부분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그분께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의 사이트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후기 로마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하고 베네발레테.